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에 여전히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움직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리플 코인 해당되는 SEC 건과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자, 오늘 처음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가 8월 22일 밤 10시 25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의 CEO는 SEC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SEC 건이 위로는 올라왔는데, 리플과 SEC 미국 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SEC는 항소할 수 있다. 10월까지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큰 압박감을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 SEC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보시죠. SEC는 리플 판결에 항소를 할 것인가? 이게 8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암호화폐업계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SEC는 현재 시점에 엄청난 힘을 잃은 상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그리고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8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SEC가 리플 코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던 이유는 뭡니까?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이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다가 그에 대한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시점에 항소를 다시 할 것이다. 자,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시점은 SEC 힘이 많이 약해졌고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CFTC라는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증권위원회의 70%에서 80%의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부분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같은 미국의 기관들인데도 서로의 의견이 틀려진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SEC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세운 사람은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같은 민주당이죠. 근데 바이든은 사퇴를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으로 사퇴하면서 해리스로 대선 후보를 바꿨죠. 자, 그 부분에서 해리스 또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안고 가겠다. 라는 부분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는 시점에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 자, 그 부분은 굉장히 약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릴 것인가? 자, 말 그대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500원, 50원, 55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구간을 가지고 800원 위로 올려놨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SEC와 리플이 조만간에 해소를 할 것이다. 미국 법원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에 이 800원 위까지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결론 났습니까? 아니죠.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 네,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힌트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변동성을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65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때 기대감이 들어왔던 물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전만 올라와도 나는 매도하겠다. 자, 결과적으로 증권에서는 결론 났습니다. 자,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지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 그러니까 SEC가 승리다, 리플의 승리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의점을 찾는 부분으로 고안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SEC도 우리가 이겼다. 리플도 우리가 이겼다. 서로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항소할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SEC 또한 체면은 챙겼으니까 이제는 항소 안 하고 끝낼 것이다. 라는 부분이 더욱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한번 엄청나게 휘청거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매수자들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매도. 다시 한번 또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가 800원 위로 올려놨다가 또 오늘 날짜로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경고성 뉴스에 또 한번 흔들리는 모습. 여전히 이 8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부분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시점이 확실한 중요한 지지 라인 그리고 조정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리플 코인을 여러 번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SEC와 리플 이제는 결론 났습니다.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갑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SEC는 이제는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다시 한번 SEC 건이 또 한번 나오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리고 이게 리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횡보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따라가고 지금 리플 코인 또한 그 부분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여기 6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더 이상 리플은 희망이 없다. 매도해야 되겠다. 근데 반등했죠.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리플은 700원도 못 올라가겠구나. 이때 매도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800원 위로 올려놓으니까 또 한 번의 후회를 하고 있는 매매 대응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예 안 만들어 드리고자 지금 이 800원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전략을 들어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에서 많이들 들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매입 단가를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은 새벽에 찍어 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올라갈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문자로 먼저 넣어드리고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부분도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EC 건 때문에 엄청나게 횡보 라인을 가져왔고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EC가 얼만큼 시장을 압박했는지 주봉을 통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까지도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하이트 라인 1,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다.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다. 그 단가가 1,000원 라인이다. 여기를 뚫고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봉을 보시면 차트를 조금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리플코인 정말 지겹도록 이 박스권 라인을 횡보하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SEC였습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리플 코인을 그대로 압박하면서 엄청나게 법원에서도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압박했죠. 근데 SEC 건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린 포커스를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맞춰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리플 코인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리플 코인이 8월 22일 어제 날짜로 세 자릿수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랠리의 희망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0원대를 움직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자,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 엄청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많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랠리의 희망이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귀금속 거래업체 스위스 골드는 니플의 결제를 지원하면서 니플의 가격 강세를 만들어냈다. 자, 스위스 골드를 결제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RWA와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RWA는 뭡니까? 실물 자산입니다. 자, 코인에서 이제는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리플이 들어갔다. 최근에 리플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하고 있고 IPO도 준비하고 있고 ETF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이벤트는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 두 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에서 개인 투자분들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게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죠. 리플과 IMF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8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은 IMF와 협력해서 팔라우 국가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IMF는 누굽니까?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자, 국제통화기금과 리플과 손을 맞잡은 건 2024년도 8월 21일 날 손을 맞잡았다. 그게 아니죠. 이전부터 손을 맞잡고 움직였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바로 CBDC입니다. 자, 이거 2023년 5월 13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인데 리플과 IMF 등은 CBDC의 도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간다라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디지털 화폐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최근에 브릭스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브릭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친 나라입니다. G7을 타겟팅하고 있죠. 근데 이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필두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달러를 탈달러화하는 국가들이 모인 거랍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자, 왜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을까? 그걸 속을 뜯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자, 미국이 이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사이가 안 좋죠. 좋을 리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나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게 글로벌 1위를 만들었다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당연히 곱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CBDC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브릭스가 CBDC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브릭스는 뭉치면서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 자, 미국이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 인사들 또한 뭐라고 합니까? 달러가 CBDC의 개발을 속도를 늦추게 되면 달러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트럼프는 CBDC를 방해하고 있다. CBDC를 원치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번 공약 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 집권 시절엔 어땠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밀어내는 정책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브릭스가 탈달러를 외치면서 달러의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의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장 이 부분에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CBDC의 개발 속도가 높아진다. 당연히 리플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 또한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한 초점은 리플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도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리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게 7월 28일 나왔던 뉴스거든요. 바이낸스에서 5천만 리플이 빠져나갔다. 리플의 고래가 매수를 재개하고 있다. 이 말의 뉴스는 뭡니까? 드디어 리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전처럼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못 올라가고 막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또 재현하고 있죠. 근데 SEC 거는 이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에선 조금 더 다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고 있다. 근데 거래소에 물량 빼는 건 좋은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쭉쭉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움직여도 큰 움직임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을 보시면 올라갈 때 보시면 거래량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하방 압박 받고 횡보 라인 가져올 때 보시면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들어 올릴 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이탈 물량이 없다. 고래들 또한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매수와 매도를 자전거래로 돌리면서 개인들의 물량만 빼고 있다라는 거. 이 무엇을 말하죠? 자,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매수 주문을 걸어 놔요.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라고 하고 자전거래를 누가 합니까? 바로 고래들이 한다. 가운데 있는 개인들 물량은 안 올라가니까 SE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던져버려야 되겠다. 또한 지난번 경기 침체 우려 때 떨어졌던 그 부분에 다시 회복했고 내 본전 왔으니까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심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매도 물량들이 많이 쌓이고 그 물량들을 그대로 고래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니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IPO도 있고 ETF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판결에 함께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랐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코인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고 IPO는 뭡니까? 코인 시장이 해당되는 니플에 대해서 니플의 본 회사는 니플랩스입니다. 니플랩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다.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과 펀드 두 가지 모두 SEC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모멘텀이죠. 근데 SEC와 니플이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SEC 위원장이 2025년도에 바뀐다. 그렇다는 건 완전 이유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코인 시장에서 더욱더 리플 코인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EC 위원장이 사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은 20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도에 사임한다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관장을 어떻게 사임시킬 수 있을까? 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한술 더 떠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SEC 위원장을 엄청나게 압박시킬 거고 SEC를 축소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SEC 위원장 또한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한 이벤트들이 전차 시장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SEC는 이제 해당되는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플 코인 또한 이제는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올라놓는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평가하고 있는 고래들은 이 개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이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하면서 움직일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확인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 또한 앞으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하나씩 더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니플 코인은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만 새롭게 가져간다면 우리 또한 투자의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가져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문자도 무료, 카톡방 주소도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서 매입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